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13학번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천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답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노는 맛을 좀 늦게 들였어요. 네, 그래서 난 고등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낭만을 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막 좋게만은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그래도 최소한 공부 안 한다고 혼난 적은 많지만 예의 없다고 혼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게 그냥 좋았어요. 저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수업도 듣는 것도 재밌었어요. 사실 저한테 행복했고 학교 생활이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어서 다녔고 조금씩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막 앞에 나서는 것을 원래 좀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 이런 것도 좀 참여하고 학급 반에서 뭐 반장도 한번 맡아보고 뭐 동아리 들어가서 뭐 부장도 한번 해보고 교내 행사 글쓰기부터 뭐 토론 대회,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뭐 이런 거 그런 일에는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그냥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답 없지만 열심히 하는, 그리고 항상 자기 생활에 만족했던, 행복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품에 자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한 2년 정도 할머니 품에 자랐는데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할머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따르고 한겨울에 막 박스 주는 할머니들이나 야채 파시는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게 안쓰럽고 막 불쌍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할머니가 만약 저렇다면은 난 정말 어떨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애착이 좀 생겼고, 저런 할머니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의 할머니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제 친구들 중에 좀 장애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막 놀림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할 뿐이지 사실 다를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장애인들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이렇게 취약한 계층인데 무시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진정한 국가고 진정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사회복지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굉장히 늦게 정한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왜냐면은 수능 공부, 내신 공부, 자기의 꿈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해볼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그럼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애들이 많겠구나. 이런 친구들을 도우면 어떨까? 꿈없는 친구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청소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런 직업을 갖자 해서 꿈꾸게 된 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랑 뭐 진로지랑 상담 교사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도 눈에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일을 하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면접 팁은 뻔뻔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면접을 보고 나오면은 내가 붙었겠다 또는 떨어졌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중앙대는 떨어졌구나.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혼자 확인하세요. 저 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붙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내가 왜 붙었을까 과연. 결코 말을 잘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니까 난 뻔뻔했구나. 첫 질문이 혹시 이 시대에서 장애인 뭐 정책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냐. 한번 사례를 뽑아봐라.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 순간 저의 머리는 백지 상태가 됐죠. 저거 어떻게 넘어갈까 그렇게 그런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그래서 첫 질문이 그렇게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횡설수설 됐고 대답도 잘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쫀 기색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속에서는 용암 분출하고 난리 났었죠. 겉은 딱 자신감 있게 눈 딱 쳐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문서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딱딱 얘기하고, 그리고 허리 꼿꼿이 펴고 목소리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을 때나 뭐 어려운 질문이 왔을 때나 또는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뭐 인사하다가 넘어졌다가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좀 프로답게 뻔뻔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당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내세울 거는 성적이 오른 추인데 1학년 내신 3등급이었어요. 네, 3등급.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이제 3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내신이 2.1등급, 3학년 때 내신이 1.8등급. 네,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그렇게 꾸준히 올렸어요. 한번 떨어진 적은 없고.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2.3, 4 정도 되는데 플래너를 사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네, 전자사전에 넣어 다니면서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했고 네, 꾸준히 성적을 올리죠. 네. 저는 이제 문화친화성을 뭘로 썼냐면은 학교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장기자랑이나 뭐 축제를 한다 그러면 사회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네. 춤추고 노래하고 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축구팀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제사록이라고 그 저희 고등학교가 제물포역 근처에 있는데 제물포 4층에 록제자들 해서 예, 독재자들 그 약간 유한 건데 다른 학교랑 팀 대항전도 펼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축구 동아리 만들어서 다른 학교랑 대항전도 하고 예, 그게 제 문화청의 친화성입니다. 예. 제가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장을 맡았어요. 학생 부회장, 학생회장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독재자예요. 이제 거기서 뭘 했냐가 중요한데 리더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딱 끌어주는 딱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뒤에서 받쳐주는 리더십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같이 갔어요. 예. 그냥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예. 그 정도 고민?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자부하는 게 학생 자치법정 제도를 도입한 거였는데요. 피고, 원고 이런 거 다 두고 저희가 모의 법정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판사 역할을 맡고 우리 학생의 애들이 배심원 역할을 맡고 그런데 그냥 판사라고 해서 제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쉽게 말하면 MC고 우리 학생의 애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상의해서 저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 진짜 징계를 줄 건지 말 건지 학생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의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네. 정말 억울해서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구제해주고 징계를 진짜 받을 만한 학생이면 자기가 왜 징계를 받는지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납득시켜 줌으로써 네, 죄값 달게 치르게 하고 가장 저는 의미 있는 그런 학생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남들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라 해서 막 봉사 시간이 막 몇천 시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특별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건 장애인 가정 방문 봉사활동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한 7월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그 다음 연도 7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뵈서 그 지역 복지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혼을 맺어줬는데 40살의 남성이셨어요. 뇌병변 장애 2급을 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고 주로 이렇게 친구가 되어드리는 일, 같이 말벗만 해주는 거, 또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큰 의미의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 봉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교내 시간, 교회 시간 포함해서 200시간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창의성보다는 자기주도성 위주로 펜타곤 자기소개서를 썼는데요. 토론활동인데 왜 토론활동을 했냐, 또 저는 학생활동 같은 거 하면서 애들 잘 타협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토론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담당 선생님을 직접 찾아서 구하고 야자 시간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북한, 뭐 대북에 대한 지원, 인도적 지원을 뭐 계속해야 하는가, 뭐 익명성, 뭐 인터넷의 익명성 뭐 보장해야 하는가, 뭐 이런 보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로 많이 연습했고 나가서 거기서 동메달 따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이제 고교토론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 나가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사회복지과란 말 그대로 사회복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배우는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심리부터 뭐 정책, 뭐 지역사회복지 행정, 이런 뭐 지금 이 시대의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가변성, 모든 것을 같이 배우는 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다니는 사회복지과는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공감되는 게 많고 또 지루하지 않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몇몇 사람들은 복지를 되게 지루하고 뭐 진부하고 무겁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돼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교수님과 학우들도 재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을 같이 배우다 보니까 좀 유익하고, 네, 좀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보람은 있지만 돈은 못 버는 과다. 사서 고생을 하는 과다.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과다.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또 와서 직접 수업을 듣고 대학을 다니다 보면은 사실 그런 쪽으로 비춰지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회복지과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또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께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회복지라는 게 바꾸고 개혁하고, 네, 조그만한 개혁도 사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울릴 것 같고,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네, 아무래도 사회복지라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좀 더 친절하고, 좀 배려하고, 평소에 나 진짜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관계 맺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와 다르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 복지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복지를 하는 사람이면 가슴으로부터 진짜 진정성 있게 이해하고, 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 계신, 네, 예비 새내기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좀 불리한 환경에 있다거나,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걸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학에 와서 보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많고요. 더 잘 사는 사람도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정말 바보처럼 죽기 살기로, 네, 조금 남았잖아요.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학에 오면 너무 좋아요.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에 오면 저처럼 생겼어도 여자친구 사귈 수 있습니다. 파이팅!